자, 키워드가 총리의 생각입니다. 총리의 생각. 한덕수 국무총리의 생각이라는 건데요. 오늘 국무회의가 열렸죠. 그리고 그에 앞서서는요. 어떤 표결을 통해서 이 상특법 등 몇 가지 법안들이 통과가 된 모습이 있습니다. 묶었습니다. 보시죠. 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햇새 낭비 민주당은 중단하라. 재석 167인 중 찬성 167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170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께서 제2요건 행사를 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제 의결 결과 모두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정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야당은 또 뭔가를 또 예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재표결에 붙일 것이다. 뭐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의 언론 인터뷰 내용 하나가 좀 공개된 게 있습니다. 그중에 좀 눈길을 잡았던 내용, 그 대목이 좀 있거든요.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질문을 받고 한 답이잖아요, 인터뷰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뭐 대통령과 관련해서 뭐 어떤 뭐 평가를 잠깐 한 건데, 여기 보면 대통령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인이다. 제일 개혁적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사과를 이미 했다. 그러면서 그 정도면 국민께서 이해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지라는 생각을 밝힙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이 인터뷰 내용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저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대한민국 총리가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진짜 저분이 듣고 계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할 수밖에 없고, 지금 대통령이 사과를 했다고 하니까 국민들께서 그 정도를 이해해 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대통령 사과 안 했죠. 제가 워딩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듣도 보지 못한 그런 문장을 써가지고 마치 사과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사과했다라고 하는데, 분명하게 국민들 앞에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야지 사과드리고 있습니다라는 이상한 이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과한 것도 사실은 사과한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이 보실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가장 개혁적이라고 느낄까요? 저는 파괴의 왕이라고, 오히려 지금 국정이나 이런 걸 운영하는 모습들을 보면 자세와 태도도 굉장히 이상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드리는 것마다 오히려 더 일을 어렵게 꼬이게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지금 의료개혁 관련돼서는 국민들 완전히 관심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이게 다음 대통령이 와도 이거 수습하다가 5년 다 보낼 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국민들은 의료 공백 상황에 놓여 있게 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을 지키겠다고 이 정부가 지금 탄생된 것인데 오히려 국민들을 안 좋은 쪽으로 몰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개혁적이란 판단에 어떤 국민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지금의 권익이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그동안 보여져 왔던 여러 가지 모습들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상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이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지율을 가지고도 저렇게 이야기를 한다? 여전히 고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저런 거는 사실 국무총리는 국민들의 민심을 좀 더 받아서 대통령의 변화를 좀 촉구해가지고 실제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오히려 대통령에 동화되어서 많은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동화되어서 오히려 국민들을 배척하고 있는 저런 자세와 태도, 대단히 부적절한 인터뷰라고 생각합니다. 영진 변호사는 한덕수 총리의 오늘 저 인터뷰 내용 중에서 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평가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어떤 국민들이 좀 이 정도면 이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입장 두 가지를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국민인데 저부터도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국민들 중에 이해가 되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고요. 예. 이런 생각을 저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지난번 경선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 포함해서 모든 후보들이 영부인의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의 사과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
약간 동의한다는 의견들을 비췄거든요. 네네, 저는 그렇게 기억하는데요. 그 다음에 영부인의 행위가 부적절한 것이었다라고 한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뭐 누가 뭐 준다고 씀벅씀벅 다 받으면, 애들한테 사탕 준다고 다 받으면 뭐 그 큰일 난다라고 계속 교육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과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당대표 한번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그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의 말씀은 뭐 제가 이상한 건지 한덕수 총리가 이상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요거 송영훈 대변인하고 정기남 교수님께도 제가 한 1분씩만 들어볼게요. 오늘 한덕수 총리가 여러 가지 뭐 정책 등등등 여러 가지, 그 최근에 본인이 국회에서 굉장히 강하게 약간 받아치는 모습인데 그런 것까지 포함했는데 특히 저 부분이 좀 주목을 받았거든요. 정기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 때문에? 글쎄요, 한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시작한 초대 총리잖아요. 예.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인데 지금 유일한 총리입니다. 아, 유일한 총리다. 그래서 그동안 그래서 한때는 대독 총리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지난 총선 결과 대표하면서 당분간 유임 총리로 바뀌었습니다. 당분간 다른 총리 후보가 나타날 때까지 잠시 한시적으로 맞는 총리에 불과했어요. 예. 자, 그런데 오늘 저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작심하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마무리하겠다, 이런 아마 저는 의지를 드러낸 거다. 더 나아가서 아니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했으니까 국민들이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막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건 김건희 여사하고 사전 조율하고 인터뷰한 것으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아니 총리께서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과 여당의 지지율이 지금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 민심을 잘 전달하는 어떻게 보면 민심 총리가 되셔야지. 예.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마지막 총리가 되고 싶다? 저는 이런 어떻게 보면 도발적인 인터뷰를 할 수 있겠냐. 그러니 이렇게 정부 여당이 바닥을 헤매는 그런 수준에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송영훈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국무총리는 이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그리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께서 어떻게 역사에 자리매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와 지향점을 표명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 되려면은 지금 이제 갖춰져야 될 여건, 선결되어야 될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체코 원전 세일즈 외교를 다녀오셔서 국민적인 평가도 약간 더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지금 그 여건이 민심을 회복했냐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예. 무엇이 그 선행돼야 됩니까? 지금 그 김건희 여사에 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그 걱정을 해오고 염려를 해오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사안의 본질과 성격에 맞는 적절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4명의 경선 후보들이 모두 다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지금이라도 필요하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팻말을 주저없이 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 장면에서 사실 어떤 당심이나 그런 것들은 다 확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얘기들이 숱하게 있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응답성을 발휘할 때도 되지 않았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른바 쌍특검법안, 2가지 특검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재논의를 해야 된다. 이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수순으로 갈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후 국회로 다시 오죠? 그럼 재표결에 붙여질 텐데 이와 관련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쌍특검법과 지역화폐 현금 살포법에 대해 제의를 하게 되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한번 하나로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입니다. 무한 반복되고 있는 야당의 원내 정쟁 공세도 결국 그 목적은 정권 퇴진 빌드업입니다. 특검법 안에 한 가지 있는 조항이 뭐가 있냐면 김건희 여사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돼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10월 10일 전에는 법이 공포가 되든 공포가 되지 않든, 그러니까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그거를 완전 확정을 지어주긴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정에 맞춰서 국회의장이 적절하게 알아서 할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10월 10일 늦어도 그때까지는 재표결 절차가 있을 것이다. 좀 국회의장의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여야가 다시 한번 표결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재표결에서는 이게 이름이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찬성을 했는지 봤는데 이게 안 나오죠, 이게.
이게 무기명으로 하겠다니까. 근데 이와 관련해서요. 여당 내에서 글쎄요. 뭔가 걱정을 하는 목소리일까요? 얘기를 좀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만약에 8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온다고 한번 보십시오. 예. 그때는 뭐냐? 김건희 여사 악마 프레임에 우리 당이 동조한 겁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여는 거예요. 예. 과거 역사를 보면 노무현 탄핵, 박근혜 탄핵 전부 다 분열될 때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분열은 있을 수 없고요. 분열 있을 수 없는데요. 8표 이상이 나갔다는 것은 정적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송영우 대변인,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지금 이탈표에 대한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까 지금? 저는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앞서도 저희가 잠깐 봤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야당이 제2요구돼서 폐기됐던 법안들을 또 발의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같은 법안인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판단이나 평가가 달라지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 야당도 이렇게 지금 국회를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무한 도돌이표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일방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어차피 그 폐기될 것이 뻔한 운명인 줄을 알면서도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제2요구되고 되돌아오면 부결돼서 폐기되고 재발의하고 이걸 지금 몇 달째 보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서 그러라고 그 야당에게 국회 과반 의석을 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입법 자원을 어디에 써야 될지 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가리고 말로만 먹상이 좀 외치지 말고 민생 법안부터 좀 우선하는 그런 성숙한 야당의 자세로 돌아와야 된다.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정경환 교수님은 여당 내에서 이탈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예단할 수 없다.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 사과론이 당내 비등한 것처럼 예. 뭔가 다시 한번 이 특검법 재의결이 됐을 때 예. 만약에 일사불란하게 또 여당의 이탈표도 없이 만약에 재의결을 해준다, 뭐 거부권을 뒷받침해준다, 그러면 아무래도 국민의힘 마저 말고 김건희 여사 완전히 방탄 정당으로 전락했구나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화될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게 김건희 여사 사과론과 저는 연결돼 있다는 측면. 그다음에 두 번째, 한동훈, 윤석열 두 분 간의 갈등 구조가 여전히 당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이런 갈등의 하나의 표현으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결과는 제가 예측하기 힘들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뭐 이탈표가 어느 정도 예상은 되지만 판을 뒤집을 정도는 아직은 숙성돼 있지 않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시 한번 특검법 거부로 인해서 예. 김건희 여사가 전국에 시한폭탄으로 또 작동하는 또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국회의장이 10월 10일 전까지는 뭐 본회의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을 냈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요 시점에 맞춰서 그 이후에 진행이 될 듯도 하네요.